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크게 도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무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크고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양국 관계는 큰 도약을 이뤘다며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 넘게 상승하며 25,814.09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 상승한 2,787.95에, 나스닥 지수는 1.39% 오른 7,432.11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유가는 산유국 감산 기대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 완화로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4% 급등한 52.9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랜들 콜스 미국 연준부 의장은 금리는 결국 중립범위 내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주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금리 전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콜스 부의장은 외교관계 협의에 참석해 각종 지표를 볼 때 연준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아주 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2130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면서 709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는 과대 낙폭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도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카타르가 오펙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유가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애플을 제치고 지난주 금요일에 시가총액 1위로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 IT주들의 영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과 함께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섰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셀트리온이 이제 시가총액 4위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분식회계로 이 거래 정지에 들어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 조언 듣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반도체주들이 어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빵주도 다시 한번 강세였는데요. 아마존은 5% 가까이 올랐고 또 애플은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이미 한국 시장에서, 선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한국 거래소의 선물을 약 한 7,000개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강세 포지션을 보여주었고요.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의 상승이 일견 예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급을 하셨다시피 G20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사항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합의가 통과가 된 것은 아니라 90일간 유예가 됐다. 즉,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하게 될 그런 부과하려고 하는 그 관세에 대한 지연 조치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왜냐하면 끝으로 갈수록 몇몇 종목들은 더 높게 올라가면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지난 10월달 이래로 그리고 또 조금 더 따져본다면 지난 2월 이래로 지속적으로 장이 하락하는 흐름에서 보던 것과 조금 다른 궤적의 흐름들이 어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반등하기 위한 몇 가지 퍼즐이 있습니다. 이 퍼즐 중에 몇 가지가 맞아진 건데요.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 두 번째는 교역, 그리고 세 번째는 환.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퍼즐이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고 이 퍼즐이 좀 더 완성체에 이르게 된다면 시장의 반등은 좀 더 강하게 또 좀 더 길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퍼즐은 뭔가요? 이 퍼즐에서 금리입니다. 미국의 연준 의장이 우리가 상당히 폭넓은 중립금리의 바로 아랫단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5에서 4 정도 사이에 어느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밑단에 있다라고 보면 2.5에서 3.0 이런 정도 사이가 중립금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한번 12월 달에 올리고 그렇게 되고 내년도에 한 2번 정도 금리를 올리고 나면 중립금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에 어떤 과열 징후가 세게 나타나지 않고서는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에 목도했던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이 19년부터 20년까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기가 과열된다면 되겠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은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경제에 크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면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서 조정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후로 전 세계 증시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작년도 이후에 위험자산의 부정적인 포지셔닝으로 역할을 했던 이 금리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큰 퍼즐이 지금 위험자산의 입장에서는 떠났던 퍼즐이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하나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전일 미국 시장 상승도 이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일단 어떻게 된 거죠? 해결된 건 아닌데 잠정적으로 눌렀죠. 그럼 어떻게 되죠? 90일이면 12월, 1월, 2월,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 그리고 위험자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면 3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월까지 아무 없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2월 달에 보통은 세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매도세가 상당히 나오고 그래서 원래 12월 한 중순부터 내외로는 장이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번에
현재 이 분위기에 봐서는 사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2월 소위 말하는 산타 랠리라든가 1월의 기대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 그 퍼즐은 뭐죠? 환이에요. 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은 아직 그 완벽한 퍼즐이 맞춰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 상황들이 지금 계속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화가 약세로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폭의 약세는 아니에요. 특별히 전일 그 중국 위안화가 0.7%대 후반에 강세를 보여주었고 원화는 0.8%대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달러화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내지 않았죠. 결국 왜죠? 유로화가 약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돌려보면 이번에 미국의 그 중간 선거 이후에 달라진 미국 그 트럼프의 스탠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SOC를 투자를 빵빵빵 하고 싶은데 하원이 저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시켜가지고 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갔냐면 그 타국들에 대한 무역 압박이 조금 더 커지는 방향으로 좀 간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의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유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상당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거 이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나타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여기서 그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를 가는데 조금 방해가는 요인이고 또 유럽 상황들이 쉽게 풀리지 않은 것들이 그런 요인이다. 특별히 유럽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통합된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퍼즐 중에서 앞에 두 가지 퍼즐은 맞춰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위험자산의 긍정적인 흐름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까지 해결이 된다면 랠리가 좀 많이 길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짤 수 있냐면 미국과 중국의 교역의 협상이 새로 시작되는 2월 정도쯤 전까지는 그동안보다는 조금 편안한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근데 이제 어제 그 뉴스 미중 무역 관련해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중국 사람들 얘기는 거의 없어요 지금. 미국 애들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이 양국이 진짜 합의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리 커들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 뭐 트럼프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거의 없앨 것이고, 그래서 뭐 그걸 기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아주 상당히 핑크빛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얘기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어제 역시나 이 그 협상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 중국이 약간 후퇴를 하고 양보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역시나 시간이 좀 끌릴 것 같고요. 어찌되었거나 눌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2개월간 점정적으로 사라졌다. 또는 3개월간 잠정적으로 사라졌다라는 의미에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 경제 지표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 PMI 그 구매자 관리 지수는 59.3이 나왔어요. 50 이상이 높은 건데 굉장히 높게 지금 나왔죠. 건설 지출은 0.1%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 쪽에서는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번에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경기와 그다음에 너무 좋았던 경기가 꺾이는 것이 지금 약간 혼조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경기가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연준 총재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재 3.7%의 실업률과 2% 부분의 물가 상승의 이 좋은 경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속 끌고 갈 것이냐가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고 여기서 더 빨리 좋아진다면 금리가 올라가겠습니다만 현재 스탠스는 그런 것들을 없애 주었기 때문에 그 위험 자산이 상당히 좋을 것이고 위험 자산의 최근 하락이 결국 또 이런 것을 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에 그 견제하고 있던 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이 굉장히 우려하다가 채권 시장에서부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리겠네 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험 자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방금 유가 짚어주셨는데 관련된 이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카타르가 내년에 오펙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이란과 관련해서 사우디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렸고 또 시장에서는 이 사우디가 주도해오는 이 석유 카르텔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관심이 가는 영역은 어디냐면 LNG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예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LNG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한번 올랐었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오르게 될 경우에는 LNG 관련 조선, 그다음에 기자재, 그다음에 이런 관련 쪽의 기업들을 좀 잘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카타르가 얘기하기를 앞으로 우리는 천연가스 생산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천연가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란과 합작한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우디가 이란을 제재를 상당히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는 국제관리회사 그리고 외교의 그 정리회상 쉽게 얘기 안 하죠. 자기 속 드러내진 않지만 어찌되었건 이쪽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석유 수급과 관련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펙을 탈퇴한다 내년 1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LNG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펙의 사우디가 최근에 이렇게 유가가 낮게 형성된 건 뭔가요? 상당 부분 언론인 살해 사건과 관련 까시쿠시라고 하죠. 그 언론인 살인 사건과 관련된 압박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트럼프가 그런 압박을 하자, 사우디가 트럼프의 말을 들어주면서 유가를 낮췄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카타르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사우디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의 유가 설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유가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재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50까지 떨어지면서 한국의 정유주들이 상당히 많이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 상승폭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다시 랠리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 하나는 조선, 특별히 LNG를 잘하는 조선 관련 주식들이고요. 또 하나는 정유 관련 주식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시장에서 또 곁다리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중국이 회복되니까 한국이 마치 그 중국의 옵션 시장 마냥 막 움직였는데 특별히 소재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중국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있는 중간재 기업들,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그동안에 별로 좋지 않았는데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더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도 영향 클 것 같은데 계속 유가 흐름 따라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시장의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로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분석을 보니까 클라우드 사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 또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광고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또 넷플릭스처럼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운영 체제를 갖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운영 체제를 가장 광범위하게 펼쳐놨던 회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다가 이게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는 역시나 데이터 센터인데 아마존도 그랬고 애플에 지향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5G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컴퓨터 시리즈를 보면 휴대셋과 다르게 핸드셋과 다르게 노트북 라인에서의 메모리 양이 그렇게 크게 안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왔던 애플 아이폰이 500기가를 쓰잖아요, 최대.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 노트북이 오히려 그거보다 작은 256기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휴대폰에 8기가, 16기가면 이쪽은 1테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1테라, 2테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게 하겠다라는 의도, 즉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것이고 5G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써보면 그게 편하거든요. 분명히. 편하고
그 컴퓨터의 그 뭐랄까요, 그 무게도 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도. 그러고 자기네들은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대로 공략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꾸준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또 하나 볼 겸 인텔이죠. 인텔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 잘 되고 하면서 그다음에 게임에 대한 수요도 게임의 사양 높아지면서 CPU가 계속해서 좋은 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 별로 안 빠졌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10% 정도밖에 안 빠졌다. 이제 그것도 만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크게 흘러가고 있고 5G에서는 이 5G를 위한 일단 사전포석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보셔도 큰 무리는 없는 해석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애플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또 다른 기업도 들어올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아주 치열한 접전이 앞으로 벌어지면서 시가총액 상위자를 놓고 계속 치열한 공방을 하게 될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 4,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내년 한 대략 2월 달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그것을 앞두고 반등하지 않겠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대수를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XR이냐 XS냐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황은 달라지는데, 일단 대수가 꺾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애플의 출하 대수는 꺾였고, 그러나 마진과 매출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고가 라인의 XS와 맥스가 어느 정도 팔리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서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재미난 게임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겨울을 재촉하는 비라고 할까요?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는 비라고 할까요? 비가 서울 지역 항구에 총총히 내리고 있더라고요. 황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해서 저도 약간 목이 좀 컬컬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진짜 많이 쓰고 다니셔야 할 것 같은데, 황사가 이 비가 오면 또 없어지죠. 많이 가라앉죠. 그래서 그 또한 좋은 것이지 않을까. 오늘 겨울을 재촉하는 비를 맞으면서 출근하는 발걸음도 상당히 가뿐하고 상쾌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이 두 스트롱맨들의 어떤 화합이 전 세계 시장을 급등으로 이끄는,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세 자릿수가 넘는 1%가 넘는 급등을 실현하면서 완전히 12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케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진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투자 전략을 드리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이제는 조금 더 분석을 하신다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12월 달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는데, 자, 긴 어둠의 터널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엔딩이 참 스타트도 중요하지만 엔딩도 중요하다고 하죠. 2018년도를 마무리 짓는 이 12월 한 달간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도 조금 더 투자자분들께서도 상승 쪽의 마인드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긴 어둠의 터널이 지났습니다. 또 언제 또 터널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중 무역 전쟁이 어쨌든 간에 휴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도 2% 넘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최근 우리 증시, 중국 증시랑 강하게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산타랠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 산타랠리를 짚기 위해서는 이 한국과 특히 중국 증시를 주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는 심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은 완전한 안정궤도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G20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의 위기가 살짝 짚어진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과의 싸움에서도 판정승 정도의 승리를 미국이 거둔 것이 아닌가. 중국이 미국에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를 전면 관세를 철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등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지금 중국 측에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90일간의 그 유예 기간을 줬죠. 이 90일 동안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강압적인 기술 이전, 그리고 지적 재산권 문제, 그리고 비관세 장벽 문제, 그리고 사이버 침입 절도 문제, 서비스 농업 관련 문제, 이런 다각적인 무역 협상에 있어서 진전 상황을 보고서 다시 하겠다. 보복 관세를 부여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아주 제한적인 조건적인 옵션을 다른 것으로 봐서는 중국에서도 이번에 상당 더 양보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여튼 이렇듯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이 일단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 시장의 경우는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중국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특히 세계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의 향방을 가름할 모습을 볼 때는 한국 시장도 이번 반등폭도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의 반등폭이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과연 산타렐가 있느냐 없느냐의 나침판 기준점은 중국 증시 반등폭과 한국 증시 반등폭에 달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도 우리 주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5,000원 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가운데 2131포인트까지 올라간 30포인트를 돌파한 기염을 통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내 시장이 완전히 대세 상승 명령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이 2162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번 반등장에서 12월 달 장에서. 그렇다면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30포인트, 많은 폭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돌파할 수 있겠죠. 그래서 2162포인트가 국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중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반등장에서. 어제 중국이 2% 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뭔가 불안한 모습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 지수를 볼 때 상해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보는데 상해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2820포인트 돌파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종가가 2654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약 한 170포인트 정도 내외 그 정도 이제 폭이 남아있는데요. 2820포인트가 상해 종합지수가 돌파해야지만 중국 증시도 완전히 상승 전환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이 한국과 중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승 전환 포인트가 돌파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거 좋다. 그래서 이것이 돌파된다면 국내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도 대세 상승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번 반등에서 제가 제시했던 체크 포인트 돌파 여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중국 증시 흐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주인데요. 특히나 최근 가장 뜨거운 종목은 셀트리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총 4위에 이제 굳건히 자리를 잡았는데 최근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분식 회계 논란으로 인해서 거래 정제 들어갔고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거든요.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장 때부터 아주 모든 투자들의 관심이 고조됐던 종목이죠. 자, 지금 병원에서 아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은 삼성을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삼성 기업을 레벨업 시켰다면 이제 차기 회장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제약과 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시키겠다.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는 바이오다 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탄생한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자, 근데 금융감독원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결론이 나면서 삼성 공공행진에 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직까지, 그렇죠. 지금, 거래소, 그렇죠. 금융위원회의 상장 폐지 여부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상장 이전에는 국내 바이오 제약업체 1위 시총 1위를 달리던 셀트리온과의 명백한 균형관계가 유지되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쌈바의 추락으로 인해서 셀트리온이 오히려 부각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삼바는 고의적 분식 회계로 인해서 거래 정지된 상태이지만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 바이오시밀러 판매 획득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동안의 실적 부진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3분기 실적 악화 우려와 그리고 일부 회장의 갑질 논란이죠. 회장이 운전사 비서관인가요? 경비원 어떤 갑질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지금 6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 트룩시마의 경우는요, 미국 FDA 승인을 이미 거쳤고요.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회복되는, 지금 이 셀트리온이 판매하고 있는 트룩시마의 경우는 그 시장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 점유율이 트룩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유럽 지역 18개국에서 3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 FDA 승인을 위해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적이 대폭 향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대 산맥에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지지난달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과연 상장 폐지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텐데요. 과연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도 많이 뒤바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셀트리온의 주가는 계속 오름세고 또 내년에 세 가지 성장 모멘텀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예,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고요. 모두에도 언급해드렸죠. 네, 12월 산타랠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요 참 묘합니다. 어떻게 묘하느냐? 여러분이 예측하시기에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상승해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장입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데 빠져요. 그거는 약한 장입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이미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절었기 때문에 12월 달은 좀 안심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화요일장에서도 어제 급등했다는 눌림목을 받을 때 역시 매수 마인드 전략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먼저 금주에 체크해야 할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제가 12월 산타랠리의 가능성을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어제 10원 50전이 하락을 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1110원 70전입니다. 제가 원하는 환율 가격대에 왔습니다. 1100원대에서 1110원대에서만 움직여주면 좋겠다. 그럼 오늘 10원에서 이렇게 급하게 하락한다.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달러 환율은 안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다는 말씀 드렸죠. 근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정부가 조작하기 전에는. 그래서 안전이 픽스될 수는 없지만, 안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하향 안정화되는 게 좋다. 그래서 어제 10원처럼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1100원대에서 1110원대에서만 움직여준다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동향의 안정세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하나의 산을 넘었는데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겠다 하는 발언을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언급을 했죠. 자, 그렇다면 미국도 과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어느 정도 추가 상승하지 않느냐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일 백악관에서 미국 시간으로 폭스바겐, 다임러 크라이슬러, BMW 자동차 CEO들과 면담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수입되는 차종에서 유럽 차들이 대명사들이죠. 자, 이들과의 협상에서 과연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죠. 과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일만의 숨통이 튈지 여부가 이 백악관 회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파월 의장. 사실 이번 미국 시장의 랠리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파월 의장이 제공했죠. 자, 금리를 자기들이 목표했던 금리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보고 추가 금리 인상을 판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적 완화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진, 그래서 미국 시장을 급등시키는 한 요인이 됐죠. 자, 이 파월 의장이 미국 상원과 하원, 양원의 합동위원회 증언을 합니다. 과연 지난주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죠. 그 베이지색 통의 리포트인데요. 과연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담았을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급락하고 있던 유가가 오늘 새벽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등했죠. 과연 6일날, 7일날 오펙 산유국 회담이 있습니다. 과연 유가에 추락하고 있는 유가를 막기 위한 감산이 이어질지 여부, 역시 이것은 한번 금주에 체크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고 오늘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예, 매수 마인드 전략 가능하다. 산타넬리의 가능성은 없을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상승장에 대비하는 그런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산타넬리가 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매수 마인드 전략이죠. 매도보다. 이익 실현보다는. 예, 매수 마인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 참 저도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주도주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실적 턴어런주하고 과대낙폭주 중에서 어떤 것이 주도가 될지 아직 퀘션 마크입니다. 12월 달 단기로 볼 때는, 물론 장기로 내년장을 볼 때는 실적 턴어런주가 훨씬 더 유망하죠. 하지만 12월 수익률 게임으로 본다면 어느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도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주도주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와중에서도 그나마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광군지에 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사이버 먼데이에 이어서 이제 산타 쇼핑 시즌, 크리스마스까지 산타 쇼핑 시즌까지 이어진 이 쇼핑 관련주들, 쇼핑 관련 소비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연 어떻게 상장 폐지가 결정이 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거래소에 거래가 재개되는 여부가, 그렇죠? 빠르면 금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이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는 별개적으로 했던 제약과 바이오주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주 꼭 포트에 편입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대북 관련주들. 그 시점이 연말이 될지 내년 연초가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미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대북 관련주 대표주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을 필두로 현대그룹 관련주들과 대북철도 관련주들, 그리고 정역 관련주들이 대북 관련주의 총체적. 이 대북 관련주가 하나의 테마가 형성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연내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방문할지 여부 알 수 없습니다. 내년 1월과 2월달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미북 정상회담 언제 일어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가능성은 계속 열려있죠. 오히려 발표되기 전까지가 이 대북 관련주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들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연말 연초가 되면 배당 투자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죠. 지금도 일부 펀드에서는 배당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편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당 관련주, 고배당주가 대부분 저퍼 자산주들입니다. 이 저퍼 자산주들 대부분 고가주죠.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 핸디캡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아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적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빠져있어요. 너무 쌉니다. 청산 가치보다 이하에 있는 종목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안전하게 모아가 주신다면, 그렇죠? 올 연말 내년 초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수익이라는 달콤한 꿀을, 열매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12월 산타넬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 아주 성공 투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파월 의장이 5일에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해서 경제 전망을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의 별세로 국가의 애도의 날로 지정이 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은 밤까지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10에서 30,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비구름 뒤로 불청객 황사가 밀려옵니다. 따라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나쁨, 남부지방은 오후에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시는 등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서울 7도, 대전 10도로 예년보다 9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도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도 크게 춥지 않습니다. 속초와 울진 10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광주 12도에서 13도, 대구는 11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m, 남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주 후반부터 주말 사이에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